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연구원의 강동준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조직위 분들과 또 이 세션을 담당해 주신 부산 연구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천형 뉴딜 사업과 해양 분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인천형 뉴딜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해양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뉴딜 정책들 에 대한 소개와 또 추가 사업 및 협력 과제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는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회 경제적인 구조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디지털화 혹은 그린 그리고 휴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변화가 이제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 경제에 대한 이러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인천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제조업에 대한 한계는 생산성에 대한 한계가 봉착해 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될 시에 이 구조적인 실업이 발생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 전체 에너지 소비 중 70%가 화석연료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요구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그 기조의 아래서 정부의 2+1 정책에 더해서 바이오 뉴딜을 포함한 3+1 뉴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바이오 뉴딜, 휴먼 뉴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뉴딜 사업들은 보시는 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린 뉴딜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해양산업에 대한 여건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의 해양산업은 해양자원, 해양관광, 또 항만 물류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천은 수산과 관련되어 있는 어업활동이라든가 해양체험과 관련된 것에서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해양 친수 도시 조성 기본 구상을 계획한 바도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딜 정책을 저희 인천시 지도로 표현해 본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것들은 도서 지역과 해안가를 주변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디지털과 관련된 것들은 스마트 물류 공유 서비스 구축이라든가 도서 지역에 대한 스마트 의료 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린 뉴딜에 집중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스마트 공유 서비스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인데요. 남동 스마트 산단 내 스마트 물류 센터를 구축한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도서 지역의 스마트 의료를 확대하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린 뉴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지도와 덕적도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거나 혹은 전력망이 연계되지 않은 도서 지역의 친환경 스마트 발전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 쓰레기 수거 및 관리 방안을 통해서 청정 해양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고, 친환경 스마트 양식 어업 육성이라든가 갯벌 숙지 생태계, 또 철새 도래지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 친수 공간과 녹색 공간의 조화라는 큰 틀 아래서 바닷길과 녹지축을 연계한 도시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 도서지역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천항만공사에서는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스마트 항만이라는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서 스마트, 친환경, 안전, 사회적 가치라는 추진 방향 아래 많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 사업으로는 인천신항 1-2단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도입한다든가, 스마트 항만 대기질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인천신항 배후부지에 LNG 냉열가스를 활용한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구축하는 등과 같은, 이로써 친환경 냉동 냉장 물류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천형 뉴딜 정책은 에너지, 그 다음에 도서민 지원, 해양 관광의 활성화,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해양과 관련된 혹은 물류와 관련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물류정보 통합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물류정보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자 이제 노력한 바 있었는데,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시다시피 인천은 인천항뿐만이 아니라 인천공항, 즉 국가적인 물류 인프라, 공항과 항만이 동시에 입지해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배후에 두고 있어서 많은 인력과 많은 정보가 이제 쏟아지는,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산업적인 가치를 또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천 지역 내에 이런 물류 정보에 대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물류 스타트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천의 특성 중 하나는 운섭의 비중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과의 산업적인 연계라든가 혹은 스타트업의 육성에 있어서 물론 투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인재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을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래서 물류 스타트업과 관련되어 있는 육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중소유통 물류 단지의 조성과 또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중소유통 물류 센터는 중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구조적인 한계가 이제 봉착을 하고, 또 하나는 지역 내에 있는 중소유통 물류 업체들, 즉 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또 온라인에 대한 활성화, 또 대기업의 오프라인의 유통시장의 어떤 진출 확대로 인해서 지역 내에 있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지원을 하고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중소유통 물류 단지에 대한 내용과 이런 온라인 플랫폼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하이브리드형 신선물류 센터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벽 배송이라든가 혹은 간편식의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콜드체인에 대한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기기 혹은 데이터에 대한 활용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즉 데이터 센터와 신선물류 센터의 두 가지의 접점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활용을 해서 신선물류 센터와 데이터 센터의 결합을 통한 이런 콜드체인 센터를 유치하고 건립하는 것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인천 신항 내에 LNG 냉열가스를 활용한 콜드체인 구축과 연계를 해서도 산업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 간 협력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안 크루즈와 관련된 활성화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작년에 제가 2019년도에 인천 해양 쓰레기 관리 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연구 도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여기 밑에서 보이시다시피 한국과 일본 간의 도시 간 협력 사례가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배출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들이 일본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이 도시들에서 여기서 나오는 후쿠오카, 나가사키, 야마구치와 같은 이 도시들에서 이 한국의 남부 지역에 있는 부산, 경남, 전남, 제주도와 이런 도시 간 협력을 통한 해양 쓰레기 저감 방안을 협력한 바 있습니다. 조성한 바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백령도의 그 해양 쓰레기의 비중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즉 중국으로부터 배출되는 해양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그 사업들에 대한 그 해양 쓰레기 배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를 중국 도시들과 또 우리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양 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연안 크루즈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크루즈 산업은 과거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 성장률이 급성장을 하고 있었던 산업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이 한한령을 통해서 크루즈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크루즈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크루즈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육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 많은 노력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로 되었었던 것이 바로 내수 수요입니다. 즉 국내에 있는 관광객이나 국내에 있는 손님 혹은 이 대상들이 다 해외를 가서 크루즈를 타지 국내에서는 크루즈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수 수요를 확충을 하고 외국
그 뭐 외국인을 이렇게 수요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뭐 연안 크루즈에 대한 노선 개발이라든가 혹은 국적 선사 육성이라든가 혹은 여객 항로 재개, 또 크루즈 상품의 개발 협력 등 이런 것들이 해양을 주위에 두고 있는 해양 지자체 간의 협력 과제로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